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토콘드리아와 녹색인간, 그리고 몸속 미토콘드리아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42억 년에서 약 38억 년 전에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인 루카가 출현하였고, 약 35억 년 전 생명의 초기 분기 단계에서 고균과 세균이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전에 초기 고균과 유사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되는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침입하면서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죽고 일부 생존한 개체에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공생을 통해 숙주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 즉 진핵생물로 거듭나게 되고,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 등 현재의 모든 진핵생물의 공통 조상이 됩니다. 또한 약 16억 년 전에는 이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던 일부 진핵생물 세포에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침입하여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일부 생존한 개체가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생을 통해 숙주세포는 광합성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진핵생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엽록체를 가진 진핵생물 중 일부가 식물의 공통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핵생물은 다양하게 진화해 왔으며, 동물과 식물을 포함해서 현재 대부분의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말해서 세포의 화력발전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존재하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심장, 간, 활동량이 많은 근육, 뇌, 신장, 기관의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포당 수백 개에서 많으면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인 사람이나 식물도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최초의 에너지원인 빛이라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식물은 빛을 바로 먹어 치울 수 있고, 동물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분해하면서 빛 에너지를 꺼내 먹는 그런 구조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생명이 멸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이 양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빛이 없는 아주 암흑속이라든가 동굴 속에서도 음식만 먹으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빛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먹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고, 반대로 식물은 햇빛만 받으면 다른 음식이 없어도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식물이 아닌 동물 중에서도 몸 안에 조류와 공생관계를 맺고 빛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바다민 달팽이는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를 먹고 이를 자신의 소화세포 안으로 흡수하여 그대로 유지합니다. 흡수된 해조류는 초록바다민 달팽이 몸속에서 광합성을 하고, 초록바다민 달팽이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또한 팔라우에 있는 젤리핏이 호수에 사는 금빛을 띠는 점박이 해파리의 한 아종도 수백만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진화하여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광합성, 조류와의 공생을 통해 햇빛을 쫓아 수면 위에서 수영을 하고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정글에는 녹색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녹색 인간은 수행자가 단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2인종으로서 아주 적은 숫자가 정글에 숨어 살고 햇볕만 쬐이고 물만 마시며 사는 인간형 생명체로서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고 수명이 무한정 길다고 합니다. 그들은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자세히 보면 안에 녹색이 깔려있고 혈액도 붉은색이 아닌 거무스름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의 척추 동물의 피는 붉은색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철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철분세균이 진핵생물에 침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죽고 일부 살아남은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처럼 붉은 혈액을 이용하는 생명체가 되었고, 이 뒤에 어느 한 종이 엽록소 세균에 감염되어 그중 살아남은 일부 개체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식물류 사람, 녹색인간이 된 것이라 합니다. 이 녹색인간은 식물의 엽록소처럼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가 봉인 해제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단식으로 연습하면 이런 기능이 살아날까요? 단식을 해서 완전히 이 기능이 생겨나는 사람은 몇만 명 중에 두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고, 특수한 경우로 돌연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 몸의 세포는 탄수화물, 비타민,
칼슘 등의 영양 물질을 직접 먹지는 못합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크렙스 사이클을 거치면서 영양 물질을 분해합니다. 마치 화력발전소처럼 태워서 에너지가 높은 아데노신 3인산을 얻어내고 세포에서는 아데노신 3인산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냈을 때 아데노신 2인산으로 바뀌면서 방출되는 빛을 세포가 2차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든 사람 몸이든 최후에는 빛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물의 미토콘드리아는 빛을 직접 활용하는 기능이 봉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쓰려고 준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치 새 그릇을 사놓고는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수납장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약할 때 나오는 특징과 미토콘드리아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할 때 나오는 특징들 1. 병원에서 검사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수치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채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우유나 여러 음식을 잘 챙겨 먹는데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거나 칼륨 수치가 너무 높다고 나오는 경우는 먹는 것과 관계없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을 얼음물에 집어넣었을 때 손가락뼈가 시려도 몸은 안 추워져야 되는데 찬 기운 때문에 몸 전체가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약해졌거나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세포 안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키우는 4가지 방법들 1. 단식. 단식을 하면 녹색인간처럼은 아니더라도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및 기능 개선이 되므로 비타민 D 등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타 수많은 종류의 호르몬 양이 확대된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단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적게 먹어도 지치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식을 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만든 독에 자기가 타격을 입으면서 그대로 몸 상태가 팍 꺾여 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날 때 나오는 입김, 치매는 독충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 성분이 많아 해롭습니다. 2. 녹색이 짙은 채소를 많이 먹어라. 녹황색 엽록소가 많이 든 음식과 스피루리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건강과 활성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성장 또는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리, 화학에서 연소, 태운다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면서 열과 빛이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연소 현상은 물질에 저장된 태양빛,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불에 태울 때도 나무에 저장된 태양에너지를 연소를 통해서 빛으로 환원시키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저장된 태양에너지를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태양빛 에너지가 비교적 많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엽록소, 녹황색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것도 껍질에 들어있는 색소, 즉 태양에너지를 먹으라는 뜻이지 과일 안에 있는 단물을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피루리나는 눈으로 보기에는 녹색으로 보이지만 분리해서 보면 녹색,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등 여러 광합성 색소들이 혼합되어 있어 태양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농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스피루리나 한 티스푼은 엽록소로 본다면 과일 한 자루, 야채 한 자루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피루리나를 먹을 때는 특정 회사 제품을 줄기차게 계속 먹는 것보다는 회사를 바꿔가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가공할 때 들어오는 오염물질과 중금속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3. 운동.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개수 증가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므로 운동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사람 몸에 근육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첫째는 활동하려고, 움직이려고 근육이 필요하지만 둘째는 추위를 이기려고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합니다. 추우면 덜덜 떠는 이유가 근육을 강제로 움직여서 열을 내려고 떠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이 약한 사람은 유난히 더 떨고 상대적으로 여성과 노인이 성인 남자보다 근육이 적어서 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4. 찬물 샤워. 더운 물이 독이라는 생각으로 찬물 샤워 훈련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더욱 강화가 되고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을 너무 길게 맞으면 대다수가 버티지 못하므로 찬물을 짧게 뿌려서 체온을 회복하고
또 짧게 뿌려서 회복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중간에 더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찬물 샤워를 감당 못할 정도로 긴 시간 내리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